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21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과 그리고 이날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와 미중 무역 협상 딱 두 가지 이슈로 아주 심플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좀 전해드리기 전에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께서 팟빵 게시판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아, 미쓰리님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글을 보고는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전해드렸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분이 쓰신 글에다가 저의 의견을 또 올려드렸고 또 제 글을 읽은 그분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 충분히 어떤 저의 생각을 이해해 주셨고 또 저도 마찬가지 이해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다른 분들도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면 쟤는 맨날 다른 사람 흉보고 맨날 디스하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전하고 그리고 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돈다방 미쓰리라는 것이 물론 이게 경제를 얘기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이게 팟캐스트 즉 개인 방송이라는 이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 혼자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저의 속마음을 그냥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거 청취자님들이 들으시면 저가시나 진짜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우려를 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솔직한 거지.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예쁘게 보이려고 저는 뭐 그렇게 뭐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패널분이 계시다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이라도 그래 좀 약간 이렇게 좀 체면을 좀 차리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운 그 분위기에 제가 취해서 정말 되게 친한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저의 속마음을 막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주 거침없이 그런 좀 표현들이 혹은 그런 내용들이 전달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참 되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할머니는 저한테 허택이라 그랬거든요. 허택이. 그러니까 이 허택이가 무슨 뜻이야? 제가 검색해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성 방언인가? 이북 방언인가? 그러니까 허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되게 이렇게 막 그 꼼꼼하고 막 이렇게 막 아주 악착같이 뭔가 이렇게 자기 걸 막 챙기고 막 똑부러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일명 똥꼬발랄 그냥 이런 스타일. 맨날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고 저런 허택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허택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을 너무 믿는 거예요. 남자도 너무 믿고 고객도 너무 믿고 주식시장도 너무 믿고.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연애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곽정은 씨가 되게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되게 섹시한 비주얼과 그리고 똑부러지죠. 그리고 솔직하죠. 저는 그런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연애 참견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저 지금 연애 중인데요. 이런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요. 이 남자 계속 사귀어도 돼요? 저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 시댁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 결혼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여자랑 이렇게 좋아서 만났는데 이 여자가 헤어지자 그랬어요. 이 여자가 다시 저에게 돌아올까요? 뭐 이런 연애 고민을
이제 상담하는 사연을 이제 보내고 거기 나온 패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각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좋은 얘기는 전달되지 않겠죠. 그죠? 정말 충격적인,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점을 다룬 드라마가 사랑과 전쟁이라면, 이건 그 미혼 남녀들의 사랑과 전쟁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야, 저런 사연이 있나? 그렇게 놀라운 사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사연이 있었었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5개월 동안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헤어진 남자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여자한테 안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잘 지내? 뭐 카톡 보니까 니네 엄마 생신이시던데 하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엄마의 생신 선물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SNS에다가 뭐 사진 같은 거 올리면 야 이거 완전 19금이야 너무 야해 이렇게 뭐 댓글을 단다든가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연락해서 오늘은 뭐해? 뭐 약속 있다고 얘기하면 그새 남자 뭐 사귀었어?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사귄 기간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일명 썸 아닌 썸 같은 분기별로 한 번씩 툭툭 연락을 던지는 거는 2년 동안 그 짓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 그러다가 이 남자가 그 여자분한테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 동영상이 뭐냐면 그 남자가 담긴 내용인 거예요. 그 남자가 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뭐 결혼해야지 뭐 그럼 이런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헤어진 여친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자기 입으로 나 사실 결혼할 여자가 있어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그 동영상을 보냄으로써 그 동영상 봤어? 나 여자가 있어. 너한테 차마 말은 못했어.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헤어진 남자가 이 여자친구, 그 전 여자친구한테 만약에 네가 원하면 나 결혼 안 할게.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연애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도대체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낸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사연을 딱 보자마자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저거 결혼한 다음에 저거 계속 만나려고 저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삘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패널들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머뭇거렸던 곽정은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는요. 저는 이 결혼한 다음에도 이렇게 어장 관리를 하는구나. 어장 관리라는 것이 꼭 결혼하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어장 관리라는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나는 예전에 알았었다. 그러니까 저 남자가 저렇게 하는 거는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만나자라고 지금 저렇게 연락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지지뽕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한혜진 씨랑,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뭐 주우재 씨라든가 아니면 서장훈 씨는 맞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막 동의를 했고 여성분 패널분들은 한혜진 씨랑 김숙 씨는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그 남자가 그렇게 했어라고 깜짝 놀랐는데 이 곽정은 씨가 되게 시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못 볼 거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빵 터졌어요. 그래, 내가 못 볼 거를 너무나 많이 봐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제가 조금만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증권사 다닐 때, 고객이 주문을 낼 때 주문지를 악착같이 받아낼 걸. 고객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고객님, 저기 이 휴대폰으로 전화 거시면 이거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되니까 주문을 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직통전화로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 저는 성선설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다닐 때 주문지 그냥 대충 안 받고 허태기처럼 그다음에 고객이 휴대폰으로 전화 오면 그거 그냥 이렇게 직통전화로 돌리지 않고 아이고 네 고객님 주문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예, 그러다가
그렇게 믿고 했는데 그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으로 제 발꼬락은 너덜너덜해진 거죠. 거기에다가 남녀 관계도요. 제가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저를 자기의 대학 선배한테 토스를 해요. 대학 선배한테만 토스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에게, 즉, 제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저를 계속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놈한테만 토스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그냥 돌리는 거예요. 저를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돌림을 당했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분께서 야, 그거를 전문용어로 토스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돈이 있는 그런 그 남자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귀는 여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다. 그걸 전문용어로 토스라고 한다. 야, 어떻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까? 그래,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떨까? 근데 주식시장도 여러분들, 예,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시장이 어떤지. 뭐, 결국 주식시장도 사람이 만든 곳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관계, 남녀 관계, 또 일적인 관계가 제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 이제 많은 못 볼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되게 냉소적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인생이 부정적이다 아니면 세상이 따뜻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지금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도에 큰일을 겪고 지금까지 이제 한 10년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주위에서 예, 저를 믿어주고 물심양명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정말 가족보다 더 저를 염려해준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제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정말 제가 성공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마음을 먹고 그런 어떤 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그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보는 거죠. 못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돈다방 미쓰리의 캐릭터고, 그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뒤통수 맞으시면 안 되잖아요. 다들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누군가는 좀 못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못 볼 거를 다 본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최상의, 예, 아주 적합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여러분, 뭐, 세상은 무서운 곳이에요. 증권바닥은 이런 곳이에요. 이런 거를 이렇게 약간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이렇게 많이 치중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반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컨셉은 컨셉이지만, 뭐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청취자님의 글을 읽고 컨셉은 컨셉대로 살리지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컨셉에 집중하느라고 약간 부정적인 얘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예, 제가 좀 예, 사과 말씀드리고 조금 이렇게 예, 치우치지 않도록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맥주를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맥주를 마셨는데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은 아닌데 얼마 전부터 숙취가 어떻게 오냐면 숙취가 우울증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절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이제 뭐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좀 떨어지니까 컨디션이 떨어지는 동시에 함께 좌절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술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게 좀 갱년기야, 갱년기. 이것도 지금 2019년 뭐 10월인데 이제 하순인데 이제 금방 올해도 다 가는데 나는 이제 나이를 또 한 살 먹고 나는 해놓은 게 무엇이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그 우리 나이 때 느끼는 어떠한 그런 갱년기 증상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우울하게끔 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막 작은 거에도 막 똥꼬발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작은 거에 대한 즐거움을 봐도 그렇게 감흥이 없고, 물론 또 마찬가지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그냥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아마 그 계절의 그 약간 그 전환하는 계기 그 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침에 이렇게 막 5시 한 10분쯤에 이렇게 막 빨갛게 그 여명이 막 떠오르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6시가 넘어가도 막 캄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저를 업시키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런 분위기가 아마 한 내년 봄 되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갱년기를 겪는 분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돈 벌면 되는 거고, 돈 잘 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있는 돈 안 까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10월 21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21% 상승해서 26,827포인트, 나스닥이 0.91% 상승해서 8,162포인트, S&P 500이 0.69% 상승해서 3,00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좋은 3분기 실적 때문에 상승했다. 물론 브렉시트 문제감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좀 낙관적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이게 진짜 뭔가 되긴 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낙관이라는 이슈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하자. 75개의 S&P 500 기업 중에서 82.7%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그렇게 호응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년에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면 제가 실적 시즌 때마다 이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이번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요. 순이익이 좋다라기보다 과연 매출이 얼만큼 증가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 순이익은 이미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현금을 쥐고 있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이익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순이익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순이익 증가는 조금 인위적인 왜곡이 생길 수 있으니 이번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소비국가인 미국이 얼마나 잘 소비를 했는지, 즉 매출이 얼만큼 증가됐는지가 중요하다. 또 혹은 뭐 그 다음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자, 이제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으니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즉 눈높이를 낮춰놓는다. 즉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 낮춰놓은 눈높이 대비 얼만큼 잘 나왔느냐에 대해서 얼만큼 흥분하고
뭐 그런 것이 바로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번 2019년 3분기에는 물론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큰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는 그렇게 치밀하게 제가 보진 않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저는 이번에 2019년 3분기 실적 시즌은 예상치가 전 땅바닥에 붙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시장에서는 어쩌면 미쓰리보다 더 눈높이를 낮춘 거죠. 얼만큼 낮췄습니까? 2019년 3분기 S&P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까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눈높이를 엄청 낮춰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미쓰리는 그냥 땅바닥이에요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저는 지하는 안 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에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그닥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날 국제유가는 그거를 반영해서 하락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웃기고 있네. 야, 니네 IMF가 뭔데 우리한테 뭐 그러냐? 우리 실적 좋거든. 이렇게 해서 실적이라는 제목을 달고 수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죠. 그러나 목요일날 소매 판매, 금요일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때문에 할 수 없이 뉴욕 증시는 현타를 하게 됐습니다. 국제 금값을 보면요. 전일 대비 온수당 6달러 0.4% 하락해서 1488.10달러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의 류오 부총리가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자,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가 안전자산을 후퇴시켰고 따라서 금값이 하락했다. 레리 커들로 이 사람도 12월부터 부과되는 관세 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도 무역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구체적으로 12월 달 부과되는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어머, 괜찮네? 뭐 이런 안도감이 들었죠. 여전히 미국의 미중 무역 협상은 낙관적이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불안합니다. 자, 또 하나. 지금 10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요. 92%까지 지금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 국제 금값이 1488달러를 보이자 금값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 여부다. 근데 이미 지금 10월 달에 금리를 거의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이렇게 90%가 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 금값은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약간 방송에서 제 자칭 짜증 아닌 짜증이 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런 거죠.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제 금값에 대해서 아주 한번 버럭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국제 금값은 미쓰리가 얘기하는 국제 금값은 뭐 1,800달러가 간다, 1,900달러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작년 10월 달에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 국제 금값은요. 뭐 이제 1,200달러를 안착할 건데 그게 이제 저가가 될 거고요.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1,400달러에선 굳이 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미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일부 청취자님께서 뭐 너는 왜 다른 전문가들은 디스하면서 너는 왜 사과하지 않고 뭐 국제 금값이 1,900달러를 뭐 갈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니 내가 1,900달러, 1,800달러를 안 간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면 지금 1,400, 1,500에서 안 산다라는 얘긴데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지? 라는 것에 대한 좀 짜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금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화가 났던 게 이거죠.
너는 반성 안 하면서 전문가들 거 아니야? 저 반성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청취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 뭐 1,400이라고 얘기하더니 어느 순간 금값이 1,500 되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1,500, 1,400에서 1,500이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더라? 얼렁뚱땅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아니 왜 제 의도와 달리 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약간 제가 억울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1,400달러에 제가 안 산다고 했던 1,500달러에서 안 산다고 했던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1,400달러에서 굳이 미쓰리는 국제 금값을 사지는 않을 거다. 사고 싶어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작년 1,200달러가 이거 가격이 이제 싸구나. 그때 사지. 굳이 1,400달러 때 안 살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 지금 1,500달러 됐더니 너 얼렁뚱땅 또 말 바꾼다? 저는 이런 오해가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쓰리님 좀 방송에서 좀 안 좋은 얘기 한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제가 좋은 분들 얘기를 해드리면 또 혹시 저 미쓰리 또 그냥 그 사람이랑 또 뭔가 이렇게 썸씽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방송에서 못 해드린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예. 제가 방송에서 다 얘기해드리잖아요. 저는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인지. 저는 이미 증권사 다닐 때 제가 모셨던 고객의 애를 임신해서 그냥 아예 유산까지 시키고 이미 그런 루머로 이미 한 번, 예. 뭐 이게 솔직히 한 번이겠습니까? 제 귀에 들리지 않은 대표적인 루머가 그건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억울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그런 소문에 휩싸였을 때요. 그 소문을 제가 근무하던 증권사 전 지점이 다 알고 있었던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갑자기 계약직 영업사원이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는데, 그 정규직이 어떤 실적으로 됐냐면, 그 증권사의 전 영업사원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점장님, 영업부장님 이런 분들 다 제끼고 말단 계약직이 회사에서 실적 1위를 딱 하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았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의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쳐다보는 그 시선이 있잖아요. 막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건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제가 그때는 쿨하게, 뭐, 인기 없는 연예인이 스캔들 나는 거 봤냐라고 웃으면서 넘겼지만, 저한테는 되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나는 되게 당당한데, 어떤 문제가 터지자, 뭐 너는 그 고객이랑 뭐 어떤 그런 거 아니까, 이런 오해를 너무나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난 나중에 결혼해서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여자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대한민국이 위험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난 나중에 결혼하면 무조건 내가 아들 낳아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자, 여하튼, 예, 국제 금값은 지금 1,488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47센트 0.9% 하락해서 53.3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의 경제성장률 6%, 바오률은 지켰지만 지난번 2분기 때는 6.2, 3분기 때는 6.0, 이러다가 이거 4분기 때는 6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또 하나, 러시아가 우리는요, 9월달 감산 합의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펙과 지금 비오펙 회원국들이 감산 이행률이 250%가 넘었었죠. 그만큼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한 약속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산을 하면서 국제유가를 지지하고 있다. 근데 반면 러시아는 저희는요 잘 못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러시아는요 감산을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는요 제대로 이렇게 감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산을 이렇게 이행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최근 4년간 운영이 중단됐던 카푸지와 와프라 지역의 유전 운영이 재개될 수도 있다. 자, 이 이슈는 뭐냐면 유전 운영이 재개된다라는 거는 공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공급이 초과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날 국제유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브렉시트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유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대로 계속 무너지는 건가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유가가 만약에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 근처까지 오면 이미 오펙 회원국들은 지난번에 사우디 석유 장관부터 시작해서 오펙 사무총장이 올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오펙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논의할 수 있고 유가 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2020년 이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지금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보고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지만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물 건너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계속 염두에 두고 국제유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었고요. 자, 2부에서 이날 되게 심플해졌던 이슈,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